알코올 의존증 초기 증상으로 오늘도 이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논문 한전 세 번째 영상이고요. 어떤 걸 가지고 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박사과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뭐 단순히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탈락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방법의 수정이 있어야겠다, 합격했으면 이 방법을 쓰셔도 좋겠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일종의 뭐 연구 용역 보고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뭐 커졌다 작아졌다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고요. 실제 이거는 저작권이 좀 명확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뭐 저의 어떤 생각과 같이 좀 짬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가 또 한 번 돌아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어라고 해서 무슨 일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어라고 협정이라고 불리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또 한 번 이렇게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떤 분석인데, 이 구상이 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한 잔, 오늘은 논문은 없고 뭐 보고서 한 잔, 지금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말어라고 구상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스티븐 미란입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요.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어라고 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면 국내 경제가 휘청이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적게 발행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모순이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그 줄타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과 트럼프는 플라자 합의의 어떤 현대판인 말어라고 협정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죠. 관세를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를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를 이용해 압박 외교를 가지고 나와서 달러 약세를 추진하려는 이 구상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보고서만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플라자 합의는 1985년에 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미국의 어떤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1,000원이면 2달러를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들이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것들을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사실 일본 경제가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과 정말 크게 싸우기도 했고요. 뭐 조금씩 수습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실 게 예전에 없던 게 뭐 10%, 20%, 30% 붙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수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트럼프도 정말 대단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습이 아니라 아직도 관세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말어라고 구상에서도 이제 주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해서 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협상력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달러의 약세를 추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의 압박 전술이 효과를 볼지 가시적으로 그냥 보자면 효과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경제에 다시 한번 긴장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각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외환 시장은 하루에 거래량만 무려 한 7.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게다가 각국의 달러 자산은 이미 민간이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자산을 통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각국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합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이런 가운데 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죠. 트럼프에 대한 신뢰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이 신뢰도일 겁니다.
나토도 사실 그 오랜 동맹이었는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 막 10배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높지 않은 뭐 당연히 2배도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러니까 신뢰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려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이 트럼프의 강경 발언들 때문에 뭐 유럽, 캐나다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이미 독일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러라고 구상 같은 협정이 성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라 간에 믿을 수 있는 신뢰인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자신이 불확실한 행동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들이 글로벌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자, IMF라고 우리나라 예전에 어려웠을 때 돈을 빌려줬던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인데, IMF도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인데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구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경제 회복을 통한 입지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겠죠.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트럼프가 또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사실 예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어떤 분석들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서 이 보고서가 좀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서를 뭐 맹신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꺼내온 이 마러라고 구상이라는 것은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본인들의 제조업, 본인 국가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려는 그런 강력한 경제 전략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커졌습니다. 복잡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식 어떤 관세 협박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물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 기사들을 봐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매우 많고요. 또 독일, 캐나다 같은 동맹국들이 이미 뭐 등을 돌렸다라는 기사들도 매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어떤 걸림돌로 보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신뢰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IMF 등의 어떤 국제기구는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어떤 전략이 경기 침체 심화시킬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고, 때문에 사실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 마러라고 구상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좀 의문이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다음 선거도 고려를 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또 국내 여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거는 정책적인 실현보다 정치적인 조금 퍼포먼스에 가까운 전략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플라자 합의를 지금 다시 또 재현하려고 한다라는 점이, 어쨌든 대비를 할 거잖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재미있었고, 이건 사실 거의 뭐 말은 말어라고 구상인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아주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의 선봉에서 왔던 미국의 철학과는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일본 그 니폰제철에서 또 뭐 100억 달러 이상 되는 그 투자를 미국 제조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내세우기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얼마 전에 9% 연 성장 가능하다, 미국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1.8% 성장률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편향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사정에서 9%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목표가 높을수록 좋죠.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반에서 원래 한 막 30등, 20등 하는 애가 갑자기 1등 하겠다고 계속 말하면 신뢰가 쌓입니까? 2, 3등 하던 애가 이제 1등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믿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들을수록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또 법원이 트럼프의 아주 광범위한 관세 부과 때문에 이게 국제 긴급경제권한법을 넘어선다라고 판결까지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낸 판결을 가지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사소한 문제다라고 치부를 하면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인 계산과 국내 지지층 결집에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트럼프 경제 전략은 그러니까 그 정치를 진짜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가고,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이 말어라구 구상을 좀 다뤄봤고요.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보고서도 조금 살짝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제가 그 링크도 한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은 읽기 쉬운 보고서예요. 이거는 논문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할 일 없고 잠이 안 온다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내일 또 새벽에 일찍 근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문들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그 재미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재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